얼렉시스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 바비를 위해 약을 사기 위해 말 그대로 30분 동안 떠났습니다. 그녀는 약사가 노인 여성에게 필요한 모든 약을 팔기를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얼렉시스는 가까스로 구입했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고 10개월 된 바비 외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에게는 2명의 자녀가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자녀의 어머니로 간주되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지만 막 돌이킨 큰 아들 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용감하게 행동하고 어머니를 최대한 도왔습니다. 그는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는 남동생을 먹이고 그를 재우고 얼렉시스가 교대 근무에 가야 하는 모든 집안일 외에도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지역 병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로렌스가 3개월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알렉시스는 세 자녀와 함께 홀로 남겨져 절망에 빠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힘을 냈습니다. 계속 살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나 술값만 요구하거나 그들의 쓸모없는 삶에 대해 불평하는 그늘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알렉시스는 그들과 추리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렉시스는 옆집에 살아야만 했던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에게 익숙해졌고 자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두르는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알렉시스는 자신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길을 건너려던 그녀도 어느 순간 남편과 운명이 같을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 누군가 그녀의 코트 소매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 허름하고 찢어진 옷을 입은 할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거지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 말 그대로 알렉시스를 마지막 순간에 조금 더 보도 위로 끌어당겼고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 순간 차에 치였을 것입니다. 최고 속도의 운전자는 자신이 고속도로가 아닌 도시에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속도를 늦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시스는 죄책감에 머리를 숙이고 그녀를 구한 여성은 60세쯤 나타났습니다. 낯선 사람은 스카프를 조정하고 무거운 시선으로 알렉시스를 쳐다보며 왜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서둘러 다른 세계로 가고 싶니? 그녀는 다가가는 표정으로 물었고 그녀의 경솔한 의도에 놀라고 아마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알렉시스는 조용히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랬다. 약을 배달하러 집으로 급히 달려가는 막내 아이가 아파서 총 3명이 있는데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없고 큰 아들만이 도와주는데 그 아이는 이제 막 9살인데 고개를 저으며 얼렉시스에게 근처 벤치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숙자들과 달리 버스 정류장에서 1분 동안 그녀는 불쾌한 냄새를 내지 않았으며 얼렉시스는 자신이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손톱도 깨끗했고 치아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실수로 노숙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얼렉시스의 어려운 가족 상황에 대해 동정을 표시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진심인가요? 얼렉시스는 두꺼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내 이름이 캐런인 것처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알렉사가 시작한 건 아닌데 카렌이 방해한 것 같아요. 내 불쌍한 옷은 보지 마세요. 그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말할게요.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길 거예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훔치거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러나 얼렉시스는 이전에 그녀를 본 적이 없었고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 여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렉시스는 당황했고 캐런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녀 앞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그녀의 나이 많은 눈은 친절함으로만 빛났습니다. 얼렉시스는 마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눈에서 가능성의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알렉시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정말 없었고 친구조차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찬반 양론을 저울질한 후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것 얼렉시스는 캐런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직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20분 후 그들은 주인의 근면함을 보여주는 얼렉시스의 깔끔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캐런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알렉시스 어깨를 으쓱하며 들어와 차를 마시자 아이들은 복도에서 소음이 들리자 방에서 나와 즉시 할머니에게 누구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닦았고 그녀가 동요하는 것을 보고 얼렉시스는 농담으로 아이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예,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아이들은 1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그들은 즉시 미소를 지으며 노인 여성을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다시 울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지만 어린 바비는 약을 먹었고 곧 조금 나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얼렉시스는 만약을 대비해 체온을 재었고 포기한 후에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카렌은 차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고 바비의 체온이 다시 오르면 헤어 시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할게요. 약은 다 할게요. 케빈이 선반에 있어요. 얼렉시스는 계속 설명하고 유리 케빈이들 가리켰습니다. 뭔가 먹고 싶다면 냉장고에 수프와 파스타를 곁들인 미트볼이 있습니다. 부엌 테이블에도 분유가 있습니다. 폴은 그가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음식을 먹으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캐런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일하러 가셔도 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렉시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생각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내 아이들이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렉시스의 직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캐런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집에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러 갔으며 남편의 죽음 이후 어려운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며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죽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머물렀다. 알렉시스는 지인 중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의미 있는 지원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종종 막다른 상황에 직면했고 스스로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알렉시스는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문제가 그녀를 무너뜨렸고 그녀의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시스는 고아였지만 방법을 알고 있던 죽은 남편 로렌스 덕분에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탈출구를 찾다. 알렉시스는 그녀의 지인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지만 필요한 금액을 모을 수 없었고 남편이 여름 별장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웃과 거래를 했습니다. 결국 로렌스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자신을 넘어서는 약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알렉시스는 누가 아이들을 돌볼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 그녀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지 오래전에 그녀의 원칙과 걱정을 제쳐두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옳았음을 기억했습니다. 무의미한 일이지만 과거에도 여전히 냉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는 바로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스로 알아내고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 후에 어떻게 도움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생각에 알렉시스는 서둘러 출근했지만 아무리 빨리 걸어도 응접실에는 늦게 도착했다. 휘테커 박사는 근엄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어디 있었느냐는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당신을 해고하거나 빼앗아 갈 것이다. 보너스 얼렉시스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접실에서 또 늦으면 친구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힘들게 했어요. 줄리어가 슬프게도 말했을지도 모르죠. 일하러 갈 때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보통 큰 아들 폴에게 맡길 것인지 묻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네요. 알렉시스가 대답했는데 오늘은 한 여자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거지처럼 보였지만 나를 죽음에서 구해줬어요. 평소 달리던 엉뚱한 곳에서 길을 건너고 싶었는데 차에 치일 뻔했어요. 뭐 운명이. 선물. 그리고 그 후에 그녀를 당신의 집에 초대했습니까? 네. 오늘 밤 그녀가 아이들을 돌보기로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캐런은 정직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문서를 본 적은 없지만 60세쯤 되어 보입니다.
그 나이의 사람들은 모든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구나. 순진한 놈 줄리아가 비난하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 사람이 이미 아파트를 털고 아이들이 배고파서 엄마를 부르며 뛰어다니는 사람에게만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렉시스는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하러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휘테커 박사는 원칙적으로 우리 모두를 해고할 것입니다. 경원이 질서 정연하게 모든 힘과 신경을 쏟았기 때문에 해고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었고 도시에는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줄리아가 빨래를 시작하는 동안 최소한 월급이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알렉시스는 침대를 뒤집고 변기를 갈아주기 위해 병동으로 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다. 동료들은 카렌에 대한 의심이 그녀의 머릿속에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알렉시스는 그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에서 그녀는 친구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도 했고, 동시에 그녀의 직관은 그녀의 걱정이 헛된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넘어질 뻔한 침대 중 하나 근처에 누군가가 버려진 슬리퍼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더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균형을 유지했지만 변기가 바닥에 큰 소리로 떨어졌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나이든 여성이 투덜거리며 몇 분 후에 의사를 불렀습니다. 휘테커 박사가 도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고 그녀는 소음이 통제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쉬지 말라고 노부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얼거렸다. 알렉시스 의사가 엄하게 물었다. 나는 누군가의 슬리퍼를 눈치채지 못했고 내 손에서 변기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 병동 전체에 소음이 났다고 그녀는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알았어. 내가 너에게 줄게. 경고. 계속 일하다. 의사가 알렉시스에게 손가락을 흔들어 병동을 떠났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알렉시스는 입안에서 쓰라린 맛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꾸중을 들었습니다. 알렉시스는 질서 정연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실을 나와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줄리아는 바닥을 닦고 있던 이 상태를 보고 평소처럼 누가 당신을 다치게 했는지 일제 사격에 휘말렸습니다. 알렉시스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고 동료에게 병실에서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양심이 전혀 없으니까 적어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줄리아는 그 나이에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들 중 일부는 그렇게 오래 산 것도 달갑지 않아. 내 말이 맞아. 알렉시스도 조금은 차분해진 것 같다고 동의했다. 때때로 나는 내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거의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동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대화는 휘테커 박사가 나타나 그들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끝났습니다. 줄리아는 씻으러 갔습니다. 바닥과 얼렉시스는 그녀의 라운드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얼렉시스에게 동정심을 갖고 심지어 그녀에게 구애하려고 시도했지만 자녀와 아내가 있었고 얼렉시스의 여주인 얼렉시스가 이것에 대해 알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의 발전을 거부하도록 꿈꾸었습니다. 유지되는 여자가 되거나 그렇게 불균형하고 가장 중요한 결혼한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 그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휘테커 박사는 알렉시스가 왜 그를 저항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났고 그는 그녀에게 그의 사랑과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녀를 여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는 그들이 혼자 있을 때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녀는 알렉시스가 그 남자를 격려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라운드를 마친 후 유부남과 어울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줄리어에 합류했고 그들은 함께 신속하게 모든 바닥을 청소한 다음 그들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위터커 줄리어 박사는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협박. 그럼 난 이미 다 잊어버렸어. 알렉시스가 손을 흔들었다. 신선한 진저브레드를 좀 더 먹자. 그들은 아직 상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일을 수행하고 있다. 알렉시스는 근무 시간이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또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알렉시스. 꼬마 휘테커가 예기치 않게 그녀 뒤에 나타났어요. 내 환자들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행이에요. 알렉시스는 자신 있게 그리고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물론 그들은 내 관찰하에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랑스럽게. 얼렉시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을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근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의 의사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얼렉시스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했습니다. 만약 폴이 그녀를 붙잡지 못하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팬케이크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방에서 나왔고 손님들은 이미 배불리 먹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얼렉시스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진짜 마술사입니다. 캐런 폴은 어린 바비를 그의 팔에 안고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졌고 더 이상 열이 나지 않습니다. 얼렉시스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놀랐습니다. 더 이상 뜨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약초를 압축하게 했습니다. 시럽이 도움이 되었지만 전통의학이 더 좋았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반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렉시스가 어리둥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난 혼란스럽고 오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말 카렌이 잘 물었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말. 알렉시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 주위를 둘러보는데 내 눈이 믿기지 않아. 놀라지 마세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카렌이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에 앉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번 먹어보세요. 아이들은 이미 먹었지만 더 먹고 싶다면 모두에게 충분합니다. 얼렉시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캐런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수호 천사입니다. 이 말은 여자들이 자리에 앉은 후 캐런의 영혼을 진정시키는 위안과 같았습니다. 팬케이크와 함께 차를 마시는 테이블. 너무 맛있어서 알렉시스는 배고픔을 달래고 몇 분 만에 5개를 먹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다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실례했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알잖아. 알렉시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카렌이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6개월 전에 문서나 돈도 없이 어떤 도랑에서 깨어났어요. 머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얼렉시스 주변에 어느 누구도 동정심으로 얼굴에 손을 대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캐런 슈러그드 일부 불황자들이 나를 데리러 그들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내 옷이 좋지 않아서 그 도랑에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것을 입으십시오. 어차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경찰에 가보셨나요? 알렉시스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농담입니까? 카렌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서 내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술도 하지 않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사람들 보호를 중단한 건지. 알렉시스는 지역 경찰관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 지역 경찰은 괜찮은 사람들이 알렉시스가 제가 음란한 사람이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도록 돕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존경하며 눈물을 흘렸고 알렉시스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캐런을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은 방금 무자비한 경찰관을 만났어요. 아마도 그래서 내가 도움도 받지 않고 떠난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일 뿐이고 경찰의 경우 기계 장치에는 항상 녹슨 볼트가 있습니다. 알렉시스는 동정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카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는 기억을 잃고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부업을 조금 생각한 후 얼렉시스는 우리와 함께 머물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충분하고 아이들은 당신이 있어서 기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캐런이 조심스럽게 요청한 것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얼렉시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질서정연하게 교대 근무를 하고 안타깝게도 제 아이들은 종종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특히 캐런에게 답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캐런의 얼굴이 행복한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도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동의한 후 더 이상 음식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얼렉시스가 병원에서 계속 침착하게 일했을 때 디아오 위터커는 여전히 그녀를 구애하려고 시도했지만 얼렉시스는 그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리아가 알렉시스에게 물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그를 피했어요. 노숙자 여자는 잘 지내요? 아파트에서 다른 물건을 훔쳤나요? 맙소사,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났나요? 알렉시스는 짜증나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난 누구도 만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도처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줄리아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을 도와준 사람 한 명을 말해보시오. 알렉시스는 줄리아가 대답을 주저했고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알렉시스는 당신이 내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말이 맞아요. 줄리어는 동의했고 그 거지에 대해 농담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런이고 그녀는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습니다. 알렉시스가 그녀를 바로잡았고 이 불쌍한 여자의 삶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인생은 이미 그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 대해 험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훌륭해요. 일하러 가자. 알렉시스가 말하고 줄리어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습니다. 이 대화는 캐런에 대한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리어는 더 이상 비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캐런은 반대로 캐런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특히 알렉시스가 캐런이 기억을 잃었다고 그녀에게 말했기 때문에 알렉시스의 동료도 그녀에게 공감한 것 같습니다. 줄리어는 심지어 알렉시스를 통해 그녀의 손님에게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줄리어의 어머니는 6살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달 전에 옷을 많이 두고 왔는데 줄리어는 그것을 감히 버릴 엄두도 못 냈지만 이번이 용도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캐런은 줄리어에게 감사를 표하고 나이 든 여자가 어떻게 할 줄 알든 상관없이 그녀에게 차 한 잔과 파이를 권했습니다. 캐런이 알렉시스의 아파트에 나타난 지 3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녀는 어디서 그러한 능력을 얻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캐런은 평범한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녀에게 익숙해졌고 이상하게도 할머니를 붙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알렉시스는 그들이 하나의 대가족처럼 살았다는 그들의 가정을 깨뜨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알렉시스는 캐런의 기억 상실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친척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여성을 찾고 있어야 했지만 알렉시스는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서인지 몰랐지만 곧 정보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캐런의 친척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휴대폰에서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그녀가 캐런의 사진을 찍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은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수색을 시작하고 알렉시스와 연락을 유지했지만 노숙자들이 주로 가던 장소에는 공유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캐런이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노숙자에게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동일한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캐런이 그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단지 그들이 경찰에 연행될까봐 두려워서 개입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문서 부족 등 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이 사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지만 법 집행관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노숙자가 동시에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검색이 계속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은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알렉시스 자신은 소셜 네트워크와 기타 인터넷 리소스를 사용하여 그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캐런은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며 한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척이 있다면 이 일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검색 결과에 나타났을 거예요. 당신이 나타났을 때 남자들이 어떻게 쾌활해졌는지 보세요. 그것은 현실이 아닌 단지 동화일 뿐입니다. 알렉시스는 검색을 계속했고 곧 직장에서 알려졌습니다. 줄리어는 그녀를 지원하는 동안 다른 모든 직원들은 농담을 하고 몇몇은 심지어 몸짓도 했습니다. 사원에서 당신은 미친 듯이 거지들을 돕는다고 말해요. 그녀는 단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알렉시스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은 일반적으로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줄리어를 제외한 팀의 모든 사람들은 캐런이 단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믿고 알렉시스가 추가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캐런을 보호소로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알렉시스는 어려움을 겪을 때 멈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디아오 위터커의 접근으로 인해 알렉시스는 신경쇠약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사랑 게임을 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무례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멀리 떠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난 이미 문제가 많은데 당신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아내가 있으니 가서 귀찮게 하세요? 당신이 그녀를 붙잡은 그 거지는 당신을 포함한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고 그녀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드릴게요. 의사가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직원들은 소음에 이끌려 복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고 의사 사이의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여기 너희들 모두 뭐 하는 거야? 할 일이 없지. 휘터커 박사가 그들에게 소리쳤어. 환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소리쳐야 해. 알렉시스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잖아. 어쨌든 넌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으니까. 휘테커 박사가 요약하면 내가 널 해고할 거야. 짐을 꾸리고 원하는 대로 나가자. 직원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고 서로에게 예상치 못한 결말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주치의가 진정되고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아니 그는 올인해서 얼렉시스를 해고했습니다. 그녀는 지불을 받고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당시 다른 건물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줄리어를 방문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괜찮다고 알렉시스가 그녀를 안심시켜줬어요. 다른 직업을 찾을 거예요. 아마도 개인 병원에 가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더 나쁜 삶도 겪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신은 낙천주의자예요. 줄리아 때때로 나 자신도 놀라워요. 알렉시스는 얼마 전 로렌스가 죽었을 때 웃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지구도 뒤집어진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새 아이를 품에 안고 혼자 남겨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못하겠지만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렉시스는 윙크를 하고 병원 건물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업무 경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얼렉시스는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최근 자원봉사자들이 단서를 찾았다고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얼렉시스에게 캐런으로 추정되는 아들의 주소를 주었지만 타일러는 100km 떨어진 이웃에 살았습니다. 시티 얼렉시스는 왜 자신의 어머니를 잘 찾을 수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연히 그와 마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동물보호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타일러가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주인을 그리워했고 누구에게도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알렉시스가 카렌의 고양이라고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보호소에서 계속했습니다. 타일러는 자신의 문제를 직원 중 한 명과 공유했습니다. 그 사람이 캐런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타일러의 주소가 있어요. 가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이 그에게 깜짝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알렉시스도 동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어깨를 으쓱하고 알렉시스는 카렌의 아들 주소가 적힌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보호소에 대해 알고 나서 그가 정말로 그녀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고 고양이 알렉시스는 타일러가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알렉시스가 타일러를 만나러 갔다고 추측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 전에 그녀는 카렌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자로 너무 많이 망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익숙해져서 오래 갈 건가요? 캐런이 얼렉시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2명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렉시스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캐런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와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알렉시스가 이웃 도시로 가는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키스했고 곧 그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궁전처럼 보이는 3층짜리 집이었습니다. 알렉시스는 마치 궁전처럼 그토록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추운 바깥에서 알렉시스가 문으로 다가가 벨을 눌렀는데 몇 분 뒤 발소리가 들렸고 30대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알렉시스를 바라보며 몇 초간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얼렉시스는 어리둥절했지만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집주인은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얻었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어요. 얼렉시스가 대답했지만 관심이 있어요. 캐런이 어떻게 다른 도시에 갔는지 내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일러가 얼렉시스에게 그녀를 초대했고 안으로 들어갔고 더욱 놀랐습니다. 바깥의 아름다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럭셔리함은 집 내부에 있었습니다. 앤티크 가구가 있었고 바닥에 대리석 타일을 칠하며 손님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이것뿐이라고. 그는 골동품 상인이었습니다. 알렉시스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다 당신이 산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사업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상적입니다. 물론 얼렉시스가 주제를 바꿨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타일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바다 행표를 사주셨는데 엄마는 오랫동안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떠난 후 곧 사라지셨고 전화기는 조용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찾으려고 알렉시스가 물었습니다. 물론 나는 모두 여행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녔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타일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자원으로는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알렉시스는 신중하게 말했다. 사치스러운 말에 속지 마십시오. 타일러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알렉시스는 이해합니다. 알렉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아마도 당신 어머니 집으로 갈 것입니다. 뭔가 기억나겠지? 기억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타일러가 겁에 질려 물었다. 어쩌면 히트 후 기억상실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겠다. 알렉시스 으스카다 맙소사. 히트 후에는 그만 얘기하자. 지금 바로 그 사람에게 갈 예정인데 하나가 필요해. 클로이에게 전화해서 내가 나갈 거라고 알려줘. 타일러가 준비 중이라고 해서 클로이가 누구야? 비밀이 아니라면 알렉시스가 잘 물었지. 그녀는 내 약혼자라고. 타일러는 불확실하게 대답해서 알다시피 우리가 아직까지 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결혼. 타일러는 좌절감으로 대답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사라지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가 발견될 때까지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 결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렉시스가 이제 내 약혼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엄마. 타일러가 1시간 후에 알렉시스의 고향에 도착했다고 말했고 그녀의 아파트에 접근하면서 알렉시스가 조용히 물었고 예. 타일러가 대답했고 알렉시스가 몇 초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카렌이 그녀를 보고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타일러가 아파트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살아있어요. 알렉시스. 이게 내 아들. 카렌이 혼란스러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네, 그 사람이에요. 알렉시스가 대답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일 리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카렌이 계속 울었어요. 나예요. 엄마. 타일러는 내 아들이야. 아들은 그녀를 껴안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캐런은 그를 밀어내지 않고 역시 껴안았습니다. 얼렉시스는 그녀의 손님이 기억력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의가 좀 더 겸손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밝혀졌습니다. 캐런은 아들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 소리로 정확히 말했다. 범인은 내 약혼자라고 생각났어. 타일러가 어떤 의미로 깜짝 놀라며 물었는지 이해가 안 돼. 잠깐만. 몸이 안 좋아. 카렌은 손을 흔들며 숨을 고르더니 타일러와 알렉시스에게 기대기 시작했어. 캐런은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아들이 그녀와 연루된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만난 스트레스가 캐런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점차 그 불행한 날의 사건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가면서 그녀는 따뜻한 모래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남쪽 태양 아래서 태닝을 하고 싶었습니다. 타일러는 그녀에게 표를 사주고 바다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있는 좋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의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타일러의 약혼자였습니다.
지인들을 선동하여 캐런을 제거하도록 선동했지만 뒤에서 머리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캐런을 제거하도록 선동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뒤에서 클로이에 대해 언급했지만 클로이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를 방해하지 마세요. 타일러 카렌이 말했죠. 타일러가 겁에 질려 물었어요. 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 클로이가 나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카렌은 나이든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캐런이 클로이를 통해 본 그들의 관계에 원래 어떻게 반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것이 바로 그녀가 혼전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타일러는 당시 그러한 형식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결국 그는 동의했는데 신부는 단호히 거절했고 그 엄마는 바다로 가서 사라졌어요. 나는 당신의 관계가 잘 끝나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녀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타일러가 울었어요. 나는 새끼 고양이처럼 눈이 멀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타일러는 친구들을 붙잡아 전 약혼자로부터 압력을 받아 어머니 살해 미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털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공범자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클로이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했다. 가장 가까운 역에서 카렌을 감시하고 카렌이 역에서 내릴 때 그녀를 죽이라고 설득한 사람은 클로이였다고 고백했다. 그들이 선택한 순간에 신선한 저녁 공기를 마시기 위해 그녀를 덮쳤지만 누군가 겁을 주어 쫓아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캐런의 시신을 도랑에 던졌고 그녀의 문서에 있는 돈을 빼앗아 도망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른 도시에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흔적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클로이에게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타일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캐런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고 캐런은 곧 그녀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고 그녀의 아들이 지금까지 바라고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타일러는 특히 그의 어머니가 승인하고 곧 그가 제안한 이후 얼렉시스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여자는 행복하게 달을 넘었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기쁨으로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로 동의합니다. 심지어 비둘기들도 그녀의 목소리에 날아가서 그들 위를 맴돌았습니다. 두 사랑의 마음이 서로를 찾았다는 좋은 신호. 얼렉시스의 아이들과 캐런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캐런은 아이들의 진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렉시스와 타일러에게 다가가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고 한 달 후에 그들은 결혼했고 얼렉시스와 아이들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타일러의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고향에서 얼렉시스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타일러는 얼렉시스가 자신을 해고된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을 때 놀랐습니다. 얼렉시스는 주저없이 환자들 사이를 순찰하고 있는 위터커 박사를 쉽게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그녀가 그에 대해 생각한 모든 것과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의 아내는 입원해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